우리가 서열 문화라고 할 때 이 서열이란 개념은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 일상 어디서든 나타납니다. 선택이란 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어떻게든 우열이 나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고 그 맥락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서열 문화는 분명 잘못된 겁니다. 돈과 권력으로 서열이 나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것이 충분치 않을 경우 하다못해 나이, 학번, 빠른 연생 등으로 우열을 가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서열을 나눈 이후에는 마치 상전을 대하는 방식을 예의라고 강요한다는 겁니다. 서열에서 밀리면 먼저 인사해야 되고 주머니에 손 넣으면 안 되고 다리 꼬고 앉으면 안 되고 단체로 식사하러 갈 때는 장소 물색해야 하고 식당에 들어가서는 수저 세팅하고 물 떠오고 삼겹살 구워야 하고 때마침 윗분이라도 오시면 밥 먹다가 말고 일어나서 인사해야 하고 술을 권유받으면 두 손으로 받아 고개를 돌려 술잔을 비워야 하고 술자리든 회의든 어디서든 얘기할 때는 항상 존댓말을 써야 하며 윗분 심기 건드리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산행에 가선 돗자리 깔아야지, 무거운 물건 들어야지, 쓰레기통 비워야지 등등 윗분들을 위한 뒤치다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서열 차이가 제법 나는 경우엔 점점 심해지죠. 이건 분명 같은 성인끼리 할 짓이 아닙니다. 설령 사회적 지위 또는 직급이 차이 나더라도 그게 뭐 어떻다는 겁니까? 부장, 과장은커녕 대통령 앞에서라도 저렇게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저건 문화가 아니라 차별이고 적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서열 문화에 찌든 권위적인 앞선 세대들만이 오로지 적폐이고 후 세대들은 여기서 자유로울까요? 정말 후 세대들은 순수한 피해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제 경험상 후 세대들이라고 해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에 충실하거나 더 정의롭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들도 상당수 본인 이득대로만 움직입니다. 전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온 후에 대학원에 입학했기 때문에 학위 과정을 통해 병역 특례 복무를 하는 보통의 대학원 동기들에 비해선 나이가 서너 살 정도 많았습니다. 입학 초기에 한 그룹 동기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저보다는 3살 정도 어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그 친구가 했던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형이라고 해서 형 대접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접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에게 불만이 있거나 저를 타겟으로 그런 말을 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엇인가가 머리를 강하게 후려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맞는 말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린 친구들에게 책 잡히지 않으려면 어떤 식으로든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박사 학위 후 연구실을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연구실과 실험실 청소만큼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당시 청소는 모든 그룹 구성원들에게 부여된 단 하나의 공통된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구성원들은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물걸레질을 하는 형을 모른 척하며 자리를 비우는 동생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소위 형 대접을 하는 한국식 서열 문화라면 동생들이 감히 저렇게 대놓고 열애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물론 형들은 좀 설렁설렁 할 겁니다. 연차나 나이가 어릴 때는 고생하다가 점점 편해지겠죠. 그런데 이런 서열 문화가 대폭 축소되니 이젠 하는 사람만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청소부장을 선임해서 일일이 열애 인원 체크하고 이름 적고 책임을 물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마저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앞선 세대들은 수직적이며 독선적이고 명령조다라고 말을 하는 후 세대들도 정작 소통할 준비가 된 것은 아닙니다. 관리자 또는 리더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라면 구성원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알 겁니다. 당신에게 무슨 권리가 있고 당신이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당신에게는 이런저런 옵션이 있다 등을 최대한 수평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결국 후세대들은 반감을 보입니다. 적지 않은 수가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적으로까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권위로 밀어붙여
군말 안 나오게 일을 시켰다면 후세대 입장에선 순간 기분 나쁘고 말 것을 주저리 설명하다 보면 서로의 관계까지 틀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반드시 논리적인 것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좋든 싫든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적이든 공적이든 서열 문화에서 벗어나 잘해주면 오히려 만만하게 보는 후세대들이 절반은 훌쩍 넘는 것 같습니다. 깐깐하게 지적질하고 권위적인 선배들한테는 바로바로 결과값들이 피드백되지만 평소에 잘해주는 선배들은 항상 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그렇다고 딱히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인간들은 간사하고 이기적입니다. 물론 잘해줄 때 잘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그런 기대는 상처를 부를 뿐입니다. 자신의 양심 수준에 맞게 일 처리가 잘 되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주어진 권위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후세대들 또한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인간이 문제가 많은 거죠. 본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서열 문화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직무상의 지시체계는 있을지언정 같은 성인끼리 인간적인 높낮이를 따져가며 상전을 대하듯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외의 부작용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관계를 맺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딱히 더 좋은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열로 짓누르지 않으면 결국 지키는 사람만 지키게 되고 하는 사람만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법이나 규칙이 제대로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서열 문화라는 높은 벽 앞에 선배들은 악이고 후배들은 선이라면 뭔가 명분을 갖고 싸우겠지만 딱히 그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늘 그렇듯 인생이란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외람되지만 타인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